경북 구미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홀로 사는 90대 할머니 집에 한 남성이 찾아왔고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엄마랑 나란히 앉아 있는데 누구지 하고 보려는 순간 엄마를 끌어안고 잡아당겨서. 이후 남성은 할머니를 상대로 충격적인 행각을 벌였는데요.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저희가 구순을 넘기신 이 피해자분의 따님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와, 이거 정말 오늘 하루 종일 가장 사람들의 어떤 정말 이 공분을 자아내게 했던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까 싶은데, 자, 교수님. 네, 제보자는 이 90대 피해자의 딸이고요. 이 딸의 이 주장에 따르면은 일단은 이 요양보호사가 계시다고 합니다. 어머니를 모셔드리는 요양보호사가 전화를 하셔서 어머니께서 오늘 경로당에 가고 싶어 하셔서 내가 모셔다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따님께서는 그러면 내가 퇴근할 때 경로당에 들려서 어머니를 모시고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시간을 보려고 딱 이제 이 휴대폰을 열었는데 휴대폰하고 연결된 집에 홈캠이 있었어요. CCTV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좀 연세가 워낙 많으시니까 CCTV로 가끔 이제 확인을 해봤던 거죠. 그런데 어머니 CCTV에 한 남성이 어머니 방에 들어와 앉아 있었고 어머니의 머리를 쓰다듬고 끌어안고 잡아당기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남성은 어머니와 창문으로 대화를 나눴는데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제 어머니께서 방문을 열어주지 않으셨대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다른 문이 있었나 봐요. 다른 문으로 억지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는 어머니를 밀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홀로 사는 어머니가 걱정돼서 저렇게 달아놓은 CCTV를 우연히 이 따님은 보게 된 겁니다. 이 남성의 옆모습만 보여서 따님은 저 사람 누구지? 왜 어머니한테 저렇게 스킨십을 하는 거지 싶으셨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저 남성의 행동을 보고 비명을 지르셨다는 거죠.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이 모습이 완전 실시간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손이 뭔가가 이상한 느낌이 있어. 이게 뭐지 하고 확대를 해보는데 그 손이 엄마 바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순간 저는 거기서 소리를 질렀어요. 주변 사람이 왜 그러냐고 하길래 이거 엄마가 지금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에 스치는 생각이 엄마 전화벨이라도 먼저 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 카메라를 봐가면서 엄마에게 전화벨을 울렸어요. 딸이 어머님의 성폭행 장면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보신 겁니다. 자, 그런데 저 남성 누군지 정체를 알고선 정말 까무라치게 놀라셨대요. 네, 일단 제보자인 따님은 CCTV 영상을 보는데 그 CCTV에 실시간으로 남성이 이 어머니가 막 등을 때리는데 그 남성이 등을 때리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짓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을 보고 계셨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간으로 전화를 했답니다. 근데 전화가 울리니까 남성이 전화를 집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딸이라고 떴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 전화를 전화해서 보더니 어머니가 또 천연스럽게 전화를 건넸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전화 예. 받고 그래서 딸이 지금 어디 엄마가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집이라고 하고 옆에 누가 있냐라고 했더니 이장님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던 겁니다. 본인이 건네받아서 자기가 통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저 남성이 저 마을의 이장이었고요. 저희까지 얘기를 듣다가 이 남성이 전화를 뺏어서요. 자기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딸에게는 그 아무 일도 아니고 어머니가 걸음 신청을 했는데 그 시기가 다 끝났다고 해서 경로당까지 찾아왔다길래 내가 걸음 다 마련했다는 그 얘기해 주려고 했다라고 거짓말을 또 한 거죠. 다 보고 있는데. 그래서 딸이 무슨 짓 하는지 다 봤으니까 입 다물고 거기서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응대를 했답니다. 자, 그 전화를 건네봤더니 이장이라는 사람이 아예 아무 일도 아니야. 니네 엄마가 걸음 신청을 했는데 아니 내가 그거 지금 마련했다고 얘기해 주러 온 거야. 그랬더니 따님은 이미 다 봤어. 무슨 짓 했는지 내가 다 봤으니까 당신 입 다물고 꼼짝 말고 기다려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저 이장의 자녀 그리고 이 피해자분의 따님, 제보자 이 따님은 서로 동창 모임도 갖는 사이였습니다. 심지어 저 이장한테는 아빠라고도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각별했던 인간이 저 짓을 한 겁니다. 자, 따님은 이장한테 경찰이랑 같이 갈 테니까 너 거기 꼼짝 마 통보를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죠. 자, 그런데 이 이장이라는 인간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계속 따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데요. 야, 미안하다. 내가 진짜 잠깐 미쳤었나 봐. 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들어보시죠. 엄마 휴대폰으로 저한테 전화를 5번이나 했습니다. 처음 시작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딸내미 내가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다음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동네 우사하지 말자입니다 저보고. 그리고 갔더니 엄마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엄마 이거 뭐야라고 했더니 종장이 돈을 주고 갔답니다. 돈을 30만 원 주고 갔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다 확인했습니다. 돈을 주고 나가면서 엄마에게 뭔 얘기를 하는지 당부하듯이 계속 뒤돌아보며 당부하고 그렇게 하면서 도망갔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좋은 게 좋다고. 서로 동네 사람들끼리 이런 걸로 일 키우지 말자 하면서 할머니 주머니에 세상에 돈 30만 원을 찔러주고 저 인간이 갔다는 겁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저는 진짜 오늘 이 내용 계속 준비를 하면서 저 사람 진짜 신상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고 한 동네에 있고 뭐 그런 도대체 얘기. 그 30만 원의 의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죄를 덜기 위해서 아마 준 걸로 보이는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사투리를 씁니다. 뭐 우사스럽다. 동네 우사다라는 게 비웃음 받지 말자. 그러니까 넘어가자.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걸로 보이고요. 이 딸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딸 입장에서는 이거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를 했고 이 왜 이런 일이 나냐면 문제가 이 90대 모친이 1년 전부터 치매 증상이 좀 있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기억이 잘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돈이 왜 들어있냐고 하니까 이장이 그냥 주고 갔다라고 어머니는 지금 돈 주는 장면까지 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이거 충격받고 상처받을까 봐 이제 더 이상 기억하지 말라.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경찰에게 이제 딸이 사건에 대해서 진술을 했습니다. 저 인간 아마도 저 상황에서 아이고 할매 이거 받고 방금 그거 없었던 일로 하는 거야. 자 사건 당일 저 이장이라는 사람 체포가 됐는데 자 지금부터가 또 정말 기가 찹니다. 저 이장의 가족 또 지인의 전화가 이 따님한테 빗발쳤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라도 사과를 했을까요? 자 소개해 주시죠. 네, 이 딸의 주장에 따르면 이장의 자녀가 피해자의 아들, 그러니까 이 딸의 친오빠에게 그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지인도요, 딸이 전화를 안 받으니까 이 딸의 지인들을 통해서 합의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네 인심이 이렇게 되면 되겠냐, 좋게 서로 해결하자, 이런 취지의 말이었다고 하고요. 이장은 해당 사건으로 그리고 지금 해임이 된 상태입니다. 어제 오후 마을 관계자 회의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딸이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네 인심이나 사회적인 체면을 생각해서 쉬쉬하고 덮을 일이 아니다. 엄마의 안부와 다른 어르신들은 안전한지 찾아다니면서 안부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 순서가 아니냐, 실망스럽다면서 너무 속이 상해서 들어왔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발끈하면서 우리는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자리에 그런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자 지금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이 성폭행 피해를 당한 할머니 이시겠죠, 어머님. 네.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다는데 일단 따님 얘기 더 한번 좀 들어보고 오시죠. 내가 이제 어디로 갈 건지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사냐고. 그 아들이 지 아버지 벌 줬다고 너 오빠라고 너하고 죽이려고 그러면 어떡하느냐고. 이제 막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에 무서워서 훔침이 집에 설치돼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피디님? 시내 노인이 헛소리하는 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눈앞에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게 엄마한테 너무 미안했습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따님이 걱정하시는 그 맥락을 저는 과거에 유사한 사건을 보고서도 정말 이 패턴이 똑같았어요. 자, 이장이 누굽니까? 그 동네에서 왕이에요. 최고 권력자입니다. 예? 그리고 당장 그 주변 사람들이 따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했다는 얘기 들어보세요. 오히려 위로하고 같이 그 이장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참 뭐 할머니도 솔직히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응?
네, 그렇죠. 뭐 이장을 좀 이해해 달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달라. 그냥 묻자. 뭐 이런 식의 뉘앙스의 얘기들이 오고 갔을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분위기상 높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어머님의 사실은 심신의 건강 상태라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실 거예요. 어머니께서 지금 마음도 너무나 불안하고 몸도 상당히 안 좋으십니다. 일단은 보통 때는 치매가 있어서 막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계시다가도 갑자기 이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섭다고 막 얘기를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얘기를 들으셔가지고 이제 걱정을 하셨는지 우리 아들 딸 괴롭히면 어떡하냐 복수하고 해코지 하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계속 불안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도 시작했고요. 그래서 딸이 어머니 안심시켜 드리려고 엄마가 잘못되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폭행 당한 후에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어머니 상태를 보면서 너무 상처가 심각하다고 아주 경악을 하면서 의사를 지금 몇십 년 했지만 이런 경우와 이런 상태는 처음 봤다고 아이고. 얼마든지 도와줄 테니까 연락하라고 그러면서 사실 진료비도 못 받을 정도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자, 박 변호사님, 예. 저 이장 70대. 자, 이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그 동네, 그 집집 가가호호 숟가락 개수까지 다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혼자 사는 노인, 그 집안 사정 다 알고 있어. 과연 이게 처음인 것이냐? 그렇죠. 저는 그게 당장 의문이 갑니다, 진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범죄일까요? 아니기 때문에 막 경찰에서는 다른 피해자가 있거나 조사를 한다고 하고요. 요거는 그대로 찍혀 있어요, 홈캠에. 내용 자체가 유사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검찰로 송치를 했다고 하고요. 지금 말한 것처럼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 또 이 동네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더 있는지 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양 변호사님, 2019년 청송에서도 정말 너무너무 똑같은 패턴의 사건이 있었어요. 경북 청송에서도. 자, 마을 이장이 독거 70대 여성을 6차례 성추행했는데 이장이 혹여 보복을 할까 봐 자녀들한테 알릴까 봐 두려워서 이 어르신이 침묵하셨습니다. 자, 어르신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저런 성폭력 피해를 당하시면. 아유, 뭐 노인네가 아유. 자, 그리고 우리 새끼들한테 이 사실 알려주면 난 너무 수치스러워. 침묵하십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이 이렇게 공론화될 수 있었던 거 CCTV를 통해서 따님이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에서도 CCTV가 없었다라면 밝히는 것조차도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얘기 나눈 것처럼 이장이기 때문에 집안 사정들 속속들이 알고 있고 그 노인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애초에 완전 범죄 같은 것들을 꿈꿨던 것도 같아요. 돈까지 가지고 갔다라는 건 사실은 준비된 계획된 범행이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고령인데 다른 젊은 사람들도 없고 돌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 계신 그런 어른들도 굉장히 많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사회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그 어르신들에 대한 보호 시스템의 흠결이 지금 발견됐다라고까지 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렇게 혼자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겪을 수 있는지 이런 좀 걱정스러운 마음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진짜